세 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시행사들, 5대 메이저 시행사들이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만 땅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씩은 분위기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가 안 좋다고 금리가 올랐다고 만약 또 원자재 값이 상승되었다고 그 사업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움츠러들거나 사업을 보류하거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보류하거나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는 있지만 마냥 계속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하면 제가 시행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사업을 알면요, 시행사들이 원하는 그 부지 혹은 시행사들이 원하는 장소, 시행사들이 원하는 금액을 알면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이 동네가 오를 건지 말 건지, 이 동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될지 말지, 상가 건물은 이 동네가 앞으로 뜰지 말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매출 5조 10조 정도 하는 그런 시행사들의 사업 판단은 1차적으로 믿어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2년간 금리, 그 다음에 원자재 값, 건축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 부지가 거의 올 스톱되어 있다가 지금은 정리가 좀 많이 되었어요. 군소 시행사들 이런 곳들은 이미 부도가 났거나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자금력이 탄탄하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시행사들은 그 시기 잘 버텨내어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골라서 해볼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어제도 누가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우리 동네 재개발 된다던데요, 어디 재건축 한다던데요, 동의서 받으러 다니던데요, 현수막 걸렸던데요. 아마 교육을 재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작년서부터 해서 제가 계속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일부러 빼기도 했고요. 물론 모든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 안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될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한 발 떨어져서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잘 쳐다보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개발하는 곳들, 재건축할 곳들,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에 낡은 시설들, 기반시설이 취약하거나 건물이 낡았거나 이런 것들을 싹 새로 재개발 같으면 도로도 정비하고 기반시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로 아파트가 되었겠죠.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어서 이쪽으로 보다 좋은 컨디션의 새로운 집으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자라는 건데, 부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면적만 놓고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보다 부산이 더 넓은데 서울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기 좋은 환경들의 그런 그 지역, 역세권이나 학군 좋고 상권은 요즘은 역세권이나 학군보다는 조금 구순위로 밀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상권을 찾아서 뭔가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클릭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훨씬 익숙한 세대들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된다.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람을 먼저 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학군, 대한민국은 그 교육열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 못하죠. 학군, 그 다음에 역세권이냐, 그리고 부산의 특성상 조망이 있냐 없냐, 학군, 그 다음에 역세권, 상권, 플러스 조망까지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금액이 비싸겠죠. 맞죠? 해운대 일부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용호동 W, 남천동 이런 곳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의 집값은 또는 상가 건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중에 두 개 정도만 가장 좋은 건 학군, 그 다음에 역세권이냐, 교통편이 좋냐, 이런 것 갖춰지면 굉장히 우수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구 밀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 퍼져 있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싹 정비를 해서 거긴가 주민들 동의를 얻든 주택조합처럼 아니면 누군가 단단한 시행사가 와서 그 단독주택들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싹 다 철거하고 새로 보충으로 아파트를 짓든, 이미 부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성공할 만한 곳들은 웬만큼 다 했어요. 남아있는 곳들 중에 아직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곳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런 곳들은 아주 A급 지역도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동네는
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막 집값이 오르고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땅값을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주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이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이 땅을 당신들이 팔겠다고 약정을 해주면 굉장히 비싸게 사주겠다. 평당 1,700, 평당 2,000, 평당 2,500.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 시행사는 망하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학군, 교통편, 그 다음에 상권, 조망까지 갖춰진 동네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곳은 안 돼요. 그리고 잘 몰라도 그 바로 옆에 지은 지 5년 안쪽에 5년 이내인 아파트들 거래 금액이 지금 매매 금액이 평당 1,300, 1,400인데 여기 새로 지었다고 이 땅값을 주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평당 2,700, 3,000에 분양을 해야 시행사가 이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거기는 시행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못합니다. 시행사의 돈을 PF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도 시행사 당신들이 이 땅에 뭔가를 지어서 분양을 얼마에 한다고? 당신들이 돈을 남기고 우리 돈을 갚으려면 분양은 평당 2,7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데 여기는 2,700만 원의 분양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분양 실패할 거야. 그럼 우리들 돈 못 갚잖아. 우리 돈 대출 내주지 못해.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혹은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통과해서 이제 분양을 막 이제 그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고전에 분양을 했다. 분양을 해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30%밖에 안 되었어. 그러면 금융사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 정도 분양해서 우리 돈 갚을 수 있겠어? 우리 말 들어. 절대 갑이 금융사가 되어버리고 시행사는 절대 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반대로 청약을 하고 본계약 들어갔는데 한 60%, 70% 분양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대로 시행사가 칼자를 들고 금융사를 핸들링 할 수 있겠죠.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막 지금 평당 1,500, 2,500, 3,000, 4,000 아파트 분양가 기준으로 말이 쉽지 그 정도 되는 아파트가 부산에 많지 않습니다. 부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바로 옆에 지금 지은 지 5년 안쪽에 아파트가 평당 1,300, 1,400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평당 2,000에 분양을 해야 된다? 안 되겠죠. 반대로 금액이 아무리 싸도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편이 열악하거나 학군이 안 좋거나 주변에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반대로 아무리 땅값이 싸도 평당 우리가 900만 원에 1,000만 원에 땅을 사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지을게요. PF 대출을 내주세요. 금융사에서 안 내줍니다. 왜? 금액이 싸서 당신들이 가지고 온 수지 분석도 상으로 돈은 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양이 안 될 자리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시행사업에 우리는 돈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모가 큰 지금 탄탄한 자금력 가지고 시행업을 해보려고 하는 시행사들은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위치 좋은 곳을 찾습니다. 비싸게 분양을 해도 비싸게 분양이 될 만한 자리, 평당 8천, 평당 5천에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심을 가질 자리, 이런 곳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막연하게 우와 여기 집들이 다 낡았는데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겠지, 이 아파트 오래됐는데 재건축이 되겠지, 덥석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가서 주부들도 가서 그냥 계약금 500만 원, 1,000만 원 걸어놓고 2채, 3채, 5채, 10채까지 가지신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잡아놓으니 그냥 분양이 다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죠? 오피스텔 분양 받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용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요들이 없어요. 그러니 시행사들도 움찔, 또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행사들도 아무리 비싸도 될 만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괜찮은 자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군, 역세권, 상권이나 조망, 모든 해운대구, 수영구이 모든 지역이 다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동, 중동, 좌동, 제송동, 반여동 이런 해운대구 중에도 되는 자리, 같은 우동이라도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고, 같은 남천동이라도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하구의 하단동이라도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고, 동래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고 기본적으로 인프라 갖춰져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곳이구나.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되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이쪽으로는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있겠구나. 그런 곳 보시면 보일 거예요.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심리겠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택과 집중 늘 말씀드리는데 내 자식, 내 물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 나한테 기대면서 나한테 의뢰주신 그분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광고 내시고 또 사람을 알아보시는 그런 일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될 곳에, 될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목표한 사업 목표에 좀 더 빨리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